다음 정세 변화입니다. 수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나라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당이라는 나라입니다. 당이요. 자, 앞서서는 수였고 그 다음은 당입니다. 그런데 당은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의 우호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었던 통일 왕조인 수도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나라를 건국한 초기니까 아직 기틀이 잘 안 잡혀 있겠죠. 기틀이 안 잡혀 있으니 그때만큼은 고구려와 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적군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틀이 어느 정도 잡힌 후 당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를 압박하는 것이죠. 한 하늘 아래 두 왕은 있을 수 없다. 고구려가 강자인지 당이 강자인지 한번 겨뤄보자.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럼 고구려도 그에 맞서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장성을 축조합니다. 혹시 중국의 장성 알고 계신가요? 진시황이 만들었던 만리장성이 중국에서는 유명하죠. 그런데 고구려가 쌓은 장성은요,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천리를 쌓았다 그거보다는 긴 장성을 쌓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천리장성이 2번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장성이 되는 겁니다.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땡땡의 정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연개소문은 자신을 반대하는 영유왕 등의 왕들, 귀족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한 다음에 대망리지라는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서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고구려와 당이 대립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연개소문, 이름이 4글자이잖아요. 성이 연씨일까요? 아니면 연개씨일까요? 연씨, 연개씨.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때 제가 단서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연개소문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알면 될 텐데요. 연남생이었습니다. 더 있지만요. 그러면 성이 연씨라는 거죠. 이름은요? 예, 개소문입니다. 개소문이요.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이 침입을 합니다. 배경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감히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한단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질서를 정리해 주겠어. 이러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댓글들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댓글에 약간 딜레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한 10초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당나라도 수나라가 어떻게 고구려 공격했었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제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한 군데를 공격하다가는 좀 실패했었다. 그러니 주변 성들을 정복하면서 점점점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요동성과 백암성 등 주변 성들을 많이 함락시켰습니다. 실제 이때는 당태종이 직접 군대에 참여해서 오기도 해요. 어려운 말로 친정인데요. 네, 태종이 당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정복하고 가자라고 갔던 성이 안시성이라는 곳입니다. 안시성을 포위했어요. 이제 여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평양성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안시성을 건너뛰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배후에 자신의 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황제가 직접 나왔으니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시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구려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싸우다가 오히려 이 군대를 이끌던 장수와 병사들이 당나라의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안시성은 당나라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고 도와주려고 오던 군대들도 다 끝나버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고구려군이 장기간 당에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 싸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시성 싸움이라고 합니다. 안시성 싸움. 자, 그러면 안시성 싸움은 고구려와 누가 싸운 거죠?
고구려와 당이 싸운 겁니다. 앞에 정리해 볼게요.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수가 싸운 거고 안시성 싸움은 고구려와 당이 싸운 거라는 거. 그 싸움으로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종은 당나라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시성 싸움이요. 이때 당나라 군대는 어떻게든 최신 무기를 갖고 와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요. 이 안시성에 살고 있는 성주와 그 다음에 그 성민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끝까지 막아냅니다. 그리고 추위와 식량 문제로 결국 당군은 퇴각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 관련된 영화도 나와 있지요.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영화까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당태종이 여러 차례 더 침략을 했었는데요. 고구려가 모두 막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 때는 고구려가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막아냈었고 당나라는 안시성 싸움으로 막아낸 겁니다. 주제처럼 고구려가 수당을 격퇴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시성, 고구려와 당의 전쟁과 관련된 지도인데요. 아까 비슷한 지도 봤었죠. 그 비슷한 지도 바로 수나라와의 전쟁인데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는요. 포인트로는 여기 보이세요? 이 긴 거. 이게 뭐죠? 비사성에서 부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있죠. 지도에 천리장성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수나라가 망한 뒤입니다. 그러니 당과의 싸움일 때라는 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가 안시성 싸움이 나오면 이거는 당과의 전쟁이고 살수대첩이 나오면 그것은 수와의 전쟁입니다. 비슷한 지도이지만 특징들이 있으니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좀 쭉 진행해 왔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고구려 침입 어떻게 막아냈었느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수의 침입 막아낸 부분이었었고요. 연개소문이 중간에 집권했던 내용이 있었고 당의 고구려 침입은요. 안시성에서 항전해서 승리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두거예요.